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복잡다단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맺게 되는 가족과의 관계를 시작으로 학교에서의 친구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그리고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며 형성되는 다양한 모임의 사람들까지 우리의 삶은 관계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때로는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면서 삶을 꾸려나가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모든 관계 속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친절의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탐구해 볼 주제는 바로 사람 아닌 사람에게까지 친절하지 말라는 말에 담긴 철학적이고 현실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너무나 냉정하고 이기적인 조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홀로 살아가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 속에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와 마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서양 철학의 거장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빌려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하는 심오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깊이 있게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자신의 마음과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거절하기 어려워 마지못해 상대방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고 나중에 큰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리는 경험을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주체적으로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쇼펜하우어의 비판적이고 현실적인 인간관,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 현명하게 행동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베푸는 친절이 왜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친절이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그리고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들도 함께 나눌 예정이니 부디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지혜로운 인간관계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무분별한 친절의 위험성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착하게 살아라,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라와 같은 가르침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덕목이며 공동체 생활을 원만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동화 속 이야기처럼 언제나 아름답고 선량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착한 마음과 선의가 악용되거나 혹은 우리의 친절이 당연시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큰 상처와 손해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착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때로는 독이 되어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순수한 선의가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용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친절이 반복되면서 상대방에게는 그저 만만한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철학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특히 경계해야 할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경고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이익과 욕망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타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친절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만 활용할 뿐 진정한 감사나 배려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끊임없이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이나 자존감을 충족시키려는 남을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성과를 폄하하고 심지어 우리의 친절까지도 비웃거나 조롱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무례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무례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배려나 존중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들의 아나무인적인 태도로 우리에게 불쾌감과 상처를 안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친절을 베푸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후회만을 남길 뿐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선량함이 악한 의도를 가진 이들에게는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친절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만 빛을 발하고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혜로운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닌 상황과 상대를 고려한 현명한 친절이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설명하면서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 여러 마리의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몸을 가까이 맞대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서로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매서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인간관계 역시 이와 매우 흡사합니다. 사람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려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갈등이나 오해, 실망 등으로 인해 상처받기 쉽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 가치관을 가진 존재이므로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지내려고 하면 깊은 외로움과 고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서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현명하고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적절한 거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적절한 거리는 개인의 성향과 관계의 특성에 따라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약간의 거리가 필요할 수 있고 어떤 관계에서는 좀 더 가깝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서로의 독립성과 개성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밀감을 형성하되 동시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깊은 우정이나 사랑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진정으로 우리의 가치를 알아주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친절을 베푸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합니다.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정이 많거나 혹은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는 때로는 상대방에게 우리를 쉽게 여기거나 만만하게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절과 배려가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가 헛되이 소모되지 않도록 상황과 상대를 면밀히 살피고 선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경계 설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의도치 않게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과 호의가 오히려 상대방에게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우리의 영역을 침범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호의에 대한 명확하고 단호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친절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거나 함부로 소비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때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거절이라는 행위는 결코 이기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마음과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매우 건강하고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우리의 친절이나 도움에 대해 전혀 감사할 줄 모르거나 심지어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친절을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타인의 호의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호의를 끊임없이 이용하려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면서까지 그러한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으로 착한 사람이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사이의 건강한 경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고 역설합니다. 이 선은 단순히 타인과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곧 우리 자신의 품격과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친절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으며 자신을 존중하지 않거나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려 드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우리가 설정하는 이러한 경계는 우리 자신을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막이자 동시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를 외부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사람과의 논쟁은 피하고 무례한 사람을 거절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논리적이고 지적인 사람과의 건전한 논쟁은 사고의 폭을 넓히고 지식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어리석거나 비논리적인 사람과의 논쟁은 시간 낭비이자 엄청난 감정 소모일 뿐이라고 일갈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이성적인 논리보다는 감정적인 격정이나 편협한 아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의 논쟁은 결국 아무런 생산적인 결과 없이 우리의 정신력만 고갈시킬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우리의 소중한 감정을 소모하면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신적인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으며 매우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귀한 자원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관계에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가치를 훼손하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필요하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의 삶의 질을 현격하게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할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쓰고 그들의 시선에 갇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자존심을 굽히거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고 고유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 가치를 스스로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존감이며 이러한 자존감이야말로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쇼펜하우어의 지혜로운 조언들을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친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친절은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친절을 어떤 사람에게 베풀 것인지 미리 깊이 생각해두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사람에게만 나의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투자하겠다거나 나의 개인적인 영역이나 정신, 건강을 침해할 정도로
무리한 부탁은 정중하게 거절하겠다와 같은 자신만의 명확한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우리의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친절을 베푼 후에 후회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거절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거나 혹시 관계가 나빠질까 두려워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새로운 근육을 만들듯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작은 부탁부터 시작하여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 역량 밖의 일이라 힘듭니다와 같이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거절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나 무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매우 건강하고 성숙한 의사표현입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에 항상 귀 기울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어떤 관계나 상황 속에서 불편함, 불안감, 혹은 불쾌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이며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가장 정직한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일희일비하며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하며 자신만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에너지를 쏟으세요. 자신의 가치를 내면적으로 단단히 확립한 사람은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이거나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으며 자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힘은 우리가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어느 지점에서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지거나 심지어는 큰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말 못할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 아닌 사람에게까지 친절하지 말라는 이 말은 단순히 냉정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 속에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소중하게 보호하고 우리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치 있는 관계에 집중하라는 매우 깊고 통찰력 있는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조언을 우리 삶의 나침반 삼아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후회에서 벗어나고 더욱 단단하고 성숙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품격과 가치를 굳건히 지키고 스스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며 무분별한 친절이 아닌 지혜로운 친절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깊이 되새기는 오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친절을 베풀고 어떤 종류의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지 깊이 있고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고유한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직 여러분만이 결정할 수 있는 신성한 권리입니다. 오늘부터 이 지혜로운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과감하게 적용해보고 그로 인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당신의 행복하고 주체적인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과 용기 있는 실천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철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